자, 흉노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. 흉노도 조선과 같이 5월의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구리로 천재, 상제의 모습의 사람을 만들어서 휴도라고 이름했는데 이 휴도가 바로 수두의 음역이다라고 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. 고대 우리 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신지 문자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흔히 이두문을 신라의 설총이 지은 것이라고 하나 설총 이전의 고비, 옛 비석에도 이두로 적은 시가가 있다. 그래서 설총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. 적어도 3000년 전에는 제작된 것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것이 놀라운 건데요. 우리는 보통 그 이두법은, 이두문은 신라시대 때 설총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희지연 선생님은 그보다 훨씬 전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근데 이 내용이 태백일사에 나옵니다. 태백일사에 보면은 그 BC 865년에 한수 사람 왕문이 이두법을 만들어 올렸다라고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여기서의 한수는 이류 선생님은 지금의 대릉화 유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왕문이라는 분이 이두법을 만들어서 올렸다. 그래서 삼안에서 시행하게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 내용이 재밌는 게 그 훈민정음을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창제를 하실 때 채말리가 그 지편전 부제학인 채말리가 이게 상소를 하죠. 왜 글자를 만드십니까? 언문을 만드십니까? 해갖고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따지게 되는데요. 그 글에 보면은 상소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. 이두는 시행한 지 수천 년이나 되었다. 자, 보통 신라 시대 때 만들었다고 하면 조선 시대 때니까 당시에 1000년도 안 된 거죠. 1000년도. 근데 이두가 시행한 지 수천 년이나 됐다라는 말이 있는 거 보면 당시에도 사실은 이두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그런 게 이제 전해졌나 봐요. 그래서 이두식 표현이 이런 건데요. 뭐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거은춘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건 음을 따는 겁니다. 그 거는 뜻을 따는 거죠. 처음에. 그래서 간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갈 거기 때문에 가를 따오고요.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밑에 받침을 땁니다. 그래서 은자기 때문에 니은을 땁니다. 그래서 간이 되고요. 마지막 거는 뜻을 땁니다. 그래서 간봄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. 그리고 야음이다라고 하면은 앞에 거는 첫 자음을 땁니다. 그래서 바가 되고요. 밤에 바가 되고 뒤에 거는 음을 따죠. 밑에 음을. 그래서 밤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. 재밌죠? 근데 이 이두식 표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게 뭐냐면 중국에서 이 분절법이라고 해서 그 중국의 한자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음을 모르잖아요. 그래서 이 음을 표기한 게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 지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개라는 게 우리 옛날에는 글자란 뜻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개에 대해서 발음을 뭐라고 썼냐면 기흘이라고 썼어요. 기흘. 근데 이 분절법에서는 앞 글자에서는 자음을 따고요. 그러니까 기니까 기역을 따고 뒤에 글자에서는 밑에 받침을 땁니다. 그래서 을이 됩니다. 그래갖고 붙여서 읽으면 글이 돼요. 글. 이 개가 옛날에 읽었을 때는 글이라고 읽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가?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요. 그래서 이 강의자전에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. 캡처를 한 건데요. 그래서 이 개라는 말, 그러니까 글자라는 말이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말인 글이라고 읽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밑에도 보면은 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실제로 이게 옛 발음은 이제 글이겠죠. 그래서 그 한자 이 각골문이죠. 각골문이 나오고 문자가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방의 그런 말과 글이 사실은 이 각골문의 원형이 된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. 물론 이제 환단고기에 보면은 이제 이 문자의 원형은 사실은 이 동이족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신전자나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녹도문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.